예,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카이스입니다. 3월 말에는 대부분 상장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주주총회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입니다. 만약 30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으면 22일 오후 6시까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못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회사들은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케어젠하고 나이트론 이 두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의견 거절을 받으면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케어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돈도 잘 벌고 재무구조도 좋고 최근엔 또 수출도 많이 했어요. 대규모 계약 공시도 하고 그래서 성장성도 좋은 회사인데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일단 나이트론을 보시면 이 회사가 의견 거절받기 전에 급락이 나왔어요. 예. 회사의 성장성 좋다고 자회사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그쪽으로 좀 많이 밀어준다고 뭐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래갖고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좀 전망이 좋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회사가 딴 걸 파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되게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나 갖고 있는데 그런 뭐 기관이나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온 그런 것도 없었어요. 15일부터 정지를 받았거든요. 의견 거절이 당해갖고 차트를 봐도 뭐 주가도 원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가가 미리 빠져요. 나이트로는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케어제는 지금 보시면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케어젠이 이렇게 의견 거절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회사가 있는데 영업이익, 순익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 케어젠이 여기에 좀 들어가거든요. 케어젠이. 뭐 자산 총계 대비 매출 채권, 및 청구 공사 재고 자산 금액 비중이 높은 회사. 케어젠이 근데 수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매출 채권이 매년 증가합니다. 한 최근엔 100억씩 증가하던 100억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주주나 회사명이 자주 바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세미콘 나이트가 원래 계속 흑자를 내던 기업인데 2016년 대주주 바뀌고 나서 주가도 급락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좀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대주주 바뀌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주주의 횡령 등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 그리고 순이익이 나는데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회사. 뭐 나이트론은 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나이트론이 2017년도하고 18년도 적자를 냈거든요.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회사. 여기에 딱 이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 동시에 겹치는 회사들은 투자를 하실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나이트론을 보시면 일단 적자를 좀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약간 일단 적자를 계속 내고 있으면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기 정자 공실 보시면 얘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171억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상한 게 자산 총계가 754억에서 2018년 1107억으로 늘어났어요.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보통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당기순이익이 크게 났는데 30억에서 171억이 났는데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산 총계하고 자본 총계가 많이 늘었어요. 뭐 차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리고 갑자기 급락이 나온 것도 이상하고요. 근데 케어젠을 보시면 제가 아까 좀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십 13년도에 보면 53억, 뭐 이때는 괜찮아요. 54억. 15년도에는 125억. 뭐 어차피 얘네가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여서 좀 이해는 가는데, 16년도 248억, 17년도 323억, 2018년도는 또 더 늘었거든요. 매출 채권이 지금 여기에선 안 나오는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매출 채권이 이제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해외 매출이 늘어나서. 근데 좀 케어젠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보통 많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낮아지거든요, 보통. 근데 좀 일정하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뭐 회사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뭐 적자 낸 분기가 없잖아요. 계속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현금 흐름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현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케어젠이 15년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 980억, 16년도에도 마이너스 159억. 좀 이상하잖아요. 돈을 그렇게 잘 벌었는데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그리고 분기로 봐도 갑자기 18년도 3분기 때 마이너스 359억. 약간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이것 때문에 의견 거절 나온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케어젠은 좀 마이너스도 엄청 크게 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좀 투자를 하셨을 때, 하기 전에 좀 조심을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케어전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뭐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7가지는 진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면 좋은데 여전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진 않네요. 근데 최근에 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오늘도 코스닥이 1% 그때까지 밀렸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리더스는 크게 밀린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밀렸는데도. 근데 또 행보 조정을 하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날 3월 5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닿았잖아요.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렇게 매수하긴 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제가 오늘 톡방에서 어떤 분이 손절가를 뭐 말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손절가를 논할 그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손절가 한 13,8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있어서 아마 주가가 우상향할 것 같아요. 네, 바이오 리더스,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신규 매수해도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새로운 분이 오셔갖고, 뭐 이분 뭐 종목 좀 안 좋은 걸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바이오 리더스 교체를 권해드렸거든요. 아침에 오전에 음봉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후엔 그래도 3% 정도 반등을 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